와, 이거 진짜 이렇게 썼는데 다시 이걸 벌 수 있으려나? 제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쓸 수 있게 해준 신용카드 할부라는 제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요. 기술인간. 네, 안녕하세요. 하박국입니다. 역광샷으로 찍으니까 되게 푸샤시하네요. 제가 원래 오늘 촬영을 마치고 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다가 갑자기 좀 현타랄까? 그런 게 와서 이렇게 급하게 스크립트 없이 영상을 찍고 자려고 합니다. 제 현타가 온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유튜브 시작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으려면 정말 많이 들일 수도 있고 정말 적게 들일 수도 있어요. 뭐 대부분 사실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하는 게 현명하죠. 요새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잘 나오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시작해도 되고요. 근데 테크 유튜버는 달라요. 저는 정확하게는 테크 라이프 스타일 에디터지만요, 새로운 기술에 빨라야 되고 새로운 기기를 빨리 사서 빨리 리뷰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저는 뭐 굳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긴 한데 테크 유튜버인데 영상의 퀄리티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안 가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저도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좋고요. 그래서 영상에도 좀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 유튜버는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퀄리티를 높이고 그만큼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려면은 투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죠. 저도 그래서 좀 초기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투자를 좀 했고, 이 정도면은 할만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방금 엑셀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구입한 제품들의 리스트를 쭉 정리하고 금액을 모두 더해봤거든요. 그러니까 7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품들을 많이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리뷰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품을 사느라 돈을 많이 쓰잖아요. 돈을 많이 쓰면은 어떻게 그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모자라니까 유튜브는 그만큼 못 만드는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이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슬립버드 같은 경우도 제가 언박싱하고 리뷰하고 총 2개의 영상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지금 리뷰용으로 제품을 좀 이것저것 사뒀는데 하나도 리뷰를 못하고, 게다가 언박싱 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언박싱 하기 전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를 한 700만 원이나 썼는데 그걸 영상으로도 못 만들고 있으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을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하더라도 빠르게 소개해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뭘 질렀는지, 얼마나 질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는 제 거실 겸 작업실로 쓰는 공간입니다. 참 아담하죠? 오늘 소개할 제품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계시는 주인님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 허락부터 받을게요. 촬영해도 괜찮습니까, 주인님? 씩씩아, 촬영해도 괜찮지? 네, 저희 그 주인님들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구입한 제품들을 살펴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루믹스 G 20mm 단렌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컴팩트해요. 루믹스 G7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 20mm 단렌즈를 끼니 굉장히 컴팩트해지죠. 가격은 287,390원이고요 제가 지금 G7을 찍고 있는 카메라가 RX100 M5A예요. 제가 이 M5A를 구입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G7을 유튜브용으로 쓰지 못했던 이유는 좁은 화각과 AF 문제였거든요. 화각 문제를 좀 해결하고 서브 카메라로 쓰고자 이 20mm 단렌즈를 구입했는데 이게 20mm 단렌즈이긴 하지만 마이크를 푹 써더라 그런지 화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루믹스 G 20mm 단렌즈로 촬영한 화면을 보고 오실까요? 예, 지금 루믹스 G7에 루믹스 G 20mm 단렌즈를 빌려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역시 엉망이고, 그런 이유로 얘는 방출될 예정입니다. 안녕. RX100 M5A는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데 제가 예전에 올린 리뷰처럼 발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5분 이상 촬영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 카메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소니 a7 마크 3입니다. 앞에 뭐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얘의 가격은 283만 9,980원이고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배터리 충전기를 같이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기를 따로 사야 돼요. 그리고 추가 배터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74,300원을 써서 총 291만 4,180원을 썼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모두 이 A7 마크 3로 촬영을 한 거고요. 확실히 풀프레임이라서 화질도 좋고 심도도 얕아 좋은데, 가장 불편한 거는 이 G7처럼 스위블 액정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정말 편할 텐데, 아니 대체 왜 캐논에는 4K가 없고 파나소닉에는 AF가 없고 소니에는 스위블 액정이 없는 거죠? 이 카메라 회사들끼리 서로 이게 단합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100%의 카메라를 만나는 일이라는 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앞에 달린 물건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페러사의 텔레프롬프터 4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끼워서 직접 조작을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리모컨이 동봉되어 있거든요. 이 리모컨을 누르면은 화면이 움직이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천천히 자막이 내려갑니다. 제가 근데 거꾸로 켰네요. 잠시만요. 다시 보시죠. 이렇게 텔레프롬프터에 제가 쓴 스크립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베어앱 사용법 영상부터 이 텔레프롬프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스크립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물론 이 속도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말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써보면서 좀 적응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프롬프터가 없어도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보고 영상을 찍어도 충분한데, 제가 굳이 프롬프터를 산 이유는 스크립트를 보는 사이에 이게 영상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끊어가기도 뭐하고, 근데 그 사이에 공백 때문에 파일 용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게 좀 싫어서 이렇게 프롬프터를 구입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고요. 자세한 후기는 다음번에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배대지 배송비까지 포함해가지고 15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역시 A7 마크 3는 스위블 액정이어서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진짜 무겁네요. 이제 A7 마크 3로 나머지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눈이 진짜 많이 피곤, 글 쓰는 것과 다르게 영상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게 아무래도 피로도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편집을 많이 할 때는 한 번에 10시간까지도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눈이 너무 아파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약간 장난으로 모니터 바꿔야겠다 얘기다가 정말로 바꿨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벤큐 EW3270U입니다. 32인치고요. 당신의 소중한 눈을 생각하는 유일한 브랜드 벤큐라고 하네요. 일단 이 제품은 4K이고요. HDR을 지원합니다. 이 제품 중에서 아이케어 모델이라고 해서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밑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은 BI 플러스 온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브라이트니스 인텔리전스 이런 약자인데, 얘를 켜면은 화면이 좀 바뀌어요. 느껴지시나요? 이 브라이트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기능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애플의 트루톤 디스플레이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센서가 달려 있고요. 이 센서를 통해서 주변의 빛을 감지해 그 빛에 맞춰서 색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HDR을 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기본적으로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고, HDR 기능을 켜면은 HDR을 지원하지 않는 동영상을 HDR로 시뮬레이션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거의 쓰질 않고요. 이게 플리커 풀이라고 해서 LED가 껌뻑거리지 않는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모니터를 바꾸니까 전보다는 확실히 눈이 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유튜브 편집 오래 하면 눈이 아픈 거는 똑같습니다. 편집을 오래 안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 방법이 없네요. 참고로 이 제품은 57만 6,500원입니다.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은 브레오 IC3S 일렉트릭 아이 마사저고요. 기어베스트에서 87,899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게 눈에 따뜻한 열과 지압을 해주는 기기예요. 효과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매일마다 자기 전에 쓰고 있고요. 그냥 마사지만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저작권 없는 클래식 음악이 계속 나오거든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끄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힘들어.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입한 게 옆에 보이시는 에이스 신지텍 ET-AM B1 모니터 거치대입니다. 158,680원이고요. 제가 일자목 때문에 목을 아래로 내리는 게 힘들어가지고 원래도 이 모니터 거치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전에 쓰던 모니터는 27인치고 지금 건 32인치라서 모니터를 바꾸면서 거치대도 같이 그냥 검색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후회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 책상이 앞뒤 너비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상판을 구입해서 조립을 한 건데 모니터가 이만큼 앞으로 튀어나와요. 원래는 제가 여기에 키보드하고 매직 트랙패드 2를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모니터 바로 앞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목과 어깨를 편하게 하려고 이 거치대를 산 건데 이거 덕분에 오히려 눈은 더 안 좋아지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물론 뭐 모니터를 가까이서 보는 게 눈을 나쁘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쓰던 이 작은 책상을 놓고 이렇게 작은 책상을 뒤로 끌어당기고 이렇게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이럴 거면 내가 이 모니터 암을 왜 구입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은 다른 모니터 암으로 교체하려고요. 지금 이건 너무 불편해서 이게 뭐예요. 아니 물론 이것도 쓰다 보면 되게 적응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죠. 기술인간. 지금 여기 보이시는 키보드는 로지텍 크래프트 다이얼 키보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쓰고 있는 K811과는 다르게 풀사이즈고 왼쪽에 이렇게 다이얼이 달려 있어요. 다이얼이 이 제품의 핵심인데, 제가 쓰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이 다이얼이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올릴 테니까 그 리뷰를 확인해 보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199,000원에 올라서 구입을 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149,000원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보스 노이즈 마스킹 슬립버드입니다. 잘 열리지도 않네요. 야, 이게 뭐야? 제품에 궁금하신 분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언박싱과 리뷰까지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보시고요. 이건 제가 좀 수면의 질도 높이고 국내에 그리고 동영상 리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써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정말 제게는 실패작이에요. 자세한 거는 리뷰를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거 제가 실패작이라고 하고 중고로 팔기가 좀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다른 용도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깨진 아이폰 7을 쓰다가 아이폰 XR과 포코폰 F1을 구입했습니다. 아이폰 XR은 다들 알다시피 99만원이고요. 포코폰은 해외 직구로 399,900원에 구입했어요. 국내에서도 정발이 되긴 하는데 국내는 저장 용량이 64기가인 것밖에 팔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128기가로 사고 싶어서 포코폰은 해외 직구로 399,900원에 구입했어요. 여기에 뭐 가르밴드라든지 케이스라든지 포코폰은 케이스가 아예 동봉되어 있어요. 액정 보호 강화 유리까지 해가지고 액세서리 가격으로 59,800원을 썼고요. 아이폰 XS 맥스를 살 돈이 있으면 이 두 기기를 사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인 선택이죠. XR은 굉장히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아이폰 XR은 보급기가 아니에요. 아이폰 XS나 아이폰 XS 맥스와 같은 CPU를 써요.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두께나 액정이 OLED가 아니라 LCD를 쓴다는 거, 해상도 차이도 나고요. 그리고 3D 터치의 유무 정도인데요. 저는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제품을 쓸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한 3년 정도도 문제없이 현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일단은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요. 다른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제품의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고요. 포코폰도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일단은 최근에 이 제품이 국내 출시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얼굴 인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을 켜면은 거의 딜레이가 없이 바로 켜져요. 제품을 킨 상태로 보이시나요? 이게 심지어는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처럼 얼굴을 되게 상세하게 스캔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얼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 얼굴 인식 기술이 좀 특화된 나라이긴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이 제품은 좀 많이 써보고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안드로이드 오레오인데 파이의 공식 베타롬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왕 쓰는 김에 파이롬으로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써보려고요. 이 제품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요.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했어요. 언라벨 패스트 와이어리스 차징 애니웨어고요. 한국 가격으로는 146,060원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모두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써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제품 도착 예정일은 12월 달인데 제가 지금까지 킥스타터에서 제때 받은 제품이 딱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제품도 한 2019년은 돼야지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앞으로 3 아이패드 프로처럼 사용할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입한 제품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 TV에 달려있는 케이블 보이시죠?
예, 라이트닝 HDMI 케이블인데 원래는 제가 쓰고 있는 셋탑박스가 쉴드 TV라고 안드로이드 TV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앱을 설치해서 에어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좀 과격한 작업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얘를 아이패드에 직접 연결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좀 구입을 했어요. 가격은 17,800원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아포지 1입니다.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에 연결을 해서 외부 오디오를 받거나 보낼 때 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개봉판이 있어가지고 29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사실 아포지1은 되게 오래된 모델이고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많은데 제가 굳이 이걸 구입한 이유는 아포지1에는 마이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장비에 연결을 하면 바로 이 마이크를 통해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이크의 성능이 뭐 완전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방에서 녹음을 할 거라면은 좋은 마이크를 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적당한 가격대의 컨덴서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함께 구입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원래 이 아포지 1이 총 3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하나는 오리지널이고, 하나는 맥과 윈도우에서 되는 버전이고, 하나는 iOS까지 지원하는 버전이거든요. 이 제품은 맥과 윈도우를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iOS는 어떻게 쓰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제품에도 iOS 업그레이드 킷을 연결하면 아이패드와 연결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주문을 해놨고요. 도착을 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리뷰를 위해 산 건 아니고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해서 받은 가습기 겸 공기청정기예요. 이 책상 위에 올려놓을 가습기가 필요해가지고 구입했는데 일단은 전에 쓰던 제품에 비해서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아직은 특별히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써보고 괜찮으면 리뷰를 하고 아니면 그냥 뭐 놔두려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뜯지도 못했네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하고 얼마 전에 받았어요. 파뮤 스테레오 트루 와이어리스 헤드셋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 퀄리티가 좋아서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화제가 된 제품인데요. 저는 전에 잡지에서 리뷰를 쓰면서 진짜 많은 코드프리 제품들을 써봤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에어팟을 능가할 제품이 없었어요.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자브라 엘리트 65T 정도? 나머지는 전부 사용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에어팟은 정말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아무튼 뭐 제품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구입해봤어요. 나중에 뜯어보고 써보고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한 가격이 67,000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사실 뭐 그냥 뭐 한 번쯤 테스트로 사가지고 써볼만 하니까. 이것도 유튜브를 위해 구입한 제품은 아닌데요. 바로 스피커입니다. PSB 이미진 XB라는 모델이고요. 와사라닷컴이라는 그 오디오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데 할인폭이 괜찮아서 구입한 캐나다산 북쉘프 스피커예요. 뭐 이걸로 소리가 판별되진 않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대충 이런 소리가 나고요. 전에는 탐소리 크레센도라는 북쉘프 스피커를 한 10만원 주고 만드는 가격으로 구입해가지고 썼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어요. 근데 그때보다 확실히 이 제품이 가격대가 있는 만큼 소리가 더 명료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음악 쪽 일을 하고 있지만 오디오 장비에 대해서 욕심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여기가 집이잖아요. 소리를 크게 키울 수도 없고 원래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룸 어쿠스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이시는 이 환경들이 음악을 듣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룸 어쿠스틱을 신경 쓸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그냥 적당한 제품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해가지고 적당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다만 좀 이 제품을 구입하고 나니까 아쉽게 느껴지는 게 이 앰프예요. SM-SL의 Q5라는 디지털 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피커가 가진 역량을 지금 이 앰프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앰프도 이참에 구입할까 생각 중이에요. 기술인가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사실 지금 아이템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영상을 만드는 속도가 못 따라가서 지금 못 만들고 있거든요. 저도 빨리빨리 영상을 제작해볼까. 제가 괜히 막 그 콘텐츠의 질을 올린다고 막 신경을 써서 우리 여러분이 접하고 싶은 정보를 빨리빨리 못 전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여러분께 빨리빨리 보여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로 정말로 저는 지금 아이템은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알려주시면은 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안 사는 편이었는데 채널 시작하면서 제품들을 구입할 명분을 얻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아야 돼 이랬는데 이 채널을 시작하고
하고 나면서 채널을 위한 거면은 당연히 구입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들을 사게 됐고요. 여기에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다른 데 돈을 별로 안 써요. 요즘은 거의 술도 안 먹고 그 외에 밖에 나가서 즐기는 유흥들 거의 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비용과 시간과 노동력을 유튜브 채널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긴 했지만 굉장히 기뻐요.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는 만큼 벌었으면 좋겠네요. 협찬 이런 것도 받았음. 광고 아닙니다. 당장은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죠.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한 게 좀 커피와 관련된 거여가지고 커피를 자기 전에 2잔이나 먹었더니 지금 약간 기분이 하이에 있어요.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기술기술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최근에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믹스가 이제 계속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에도 알고 싶어? 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알았어.